제3절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과정입니다.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석 과정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의 접근 방식으로 문제 중심의 접근과 과제 중심의 접근의 차이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의 프로세스 모델링과 개선을 위한 미래의 프로세스 모델 설계, 또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갭 분석 기법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격적인 모델링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 프로젝트 범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끝으로 타당성 분석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경영자를 설득하여 프로세스 개선 프로젝트에 조직의 자원을 투자하도록 하는 사업 품위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젝트는 회사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이런 당면 문제와 더불어서 과제에 대한 접근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관한 프로세스 프로젝트는 계획된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접근으로 주로 과거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해결되어야 할 과거 시점의 부정적 요인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반면에 과제에 관한 프로세스 프로젝트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만드는 미래의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과제라는 것은 어떤 목표로 새로운 목표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해야 할 미래 시점의 긍정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과제에 관한 프로세스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프로젝트의 지향이 문제 해결이든 과제 달성이든지 간에 이 슬라이드의 그림에서 보듯이 희망 목표, 즉 계획 목표죠. 와 현재 상태에 아니면 실제 결과에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 단계의 브레인스토밍 작업 시에는 이시가와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거나 또는 원인 효과 다이어그램으로 알려진 피쉬본, 즉 생선뼈죠. 생선뼈 다이어그램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과제 달성 프로젝트일 때 이런 피쉬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프로젝트의 경우는 피쉬본의 오른쪽에 있는 머리가 결국은 문제점을 이제 표시하게 되고 뼈대에는 주로 그 문제점을 발생시킨, 야기시킨 원인들을 분석하여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원인 분석에는 도요타의 5Y 기법이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과제 달성 프로젝트의 경우는 머리 부분에 달성해야 할 과제를 기재하고 각각의 그 피쉬본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뼈대에는 이러한 목표를 향한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 주로 이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 역시 앞에서 우리가 예로 살펴본 보안 서비스 회사의 피쉬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도는 안 나타났지만 2020년도 연 매출 목표액을 500억이라고 설정해 놓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새로운 솔루션 제공, 마케팅 프로그램, 또 마케팅 혼합 전략, 서비스 역량 강화, 제품, 제휴 파트너 등 6개의 카테고리별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해서 쭉 도출해내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과제는 결국 이 부분이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제죠. 즉 매출 달성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6개의 카테고리 총 31개의 레벨 2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시본 다이어그램을 작성한 후 의사결정 단계는 이제 과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현실 사이는 격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목표와 현실의 격차를 좁히는 프로젝트의 접근 방법에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 피시본 다이어그램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실무자의 역량을 향상하거나 파트너십을 강화하거나 설비 장치를 고도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모델링 역시 갭을 줄이는 주요 대안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통한 문제 해결 프로젝트는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또는 프로세스 리모델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완성된 프로세스를 재설계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또 프로세스를 통한 과제 달성 프로젝트는 새로운 모델링으로 접근하므로 완성된 프로세스는 향후 미래 프로세스 즉 to be 프로세스라고 불려집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폴 하머니 제시한 갭 모델로서 이러한 희망의 목표와 현재 상태 사이의 프로세스의 위상차를 좌우, 현재와 미래, 좌우의 간격으로 나타내고 있고 좌측은 현재의 프로세스를 그리고 오른쪽은 미래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작성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단계는 과제를 레벨 0으로 정하고 우측에 그래서 피시본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있으면 이 오른쪽 부분에 과제를 레벨 0으로 정하고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주어 동사 형태로 기입하고 벽에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당 5개 내지 8개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모두 볼 수 있게 벽에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쏟아놓은 레벨 2 아이디어의 중복을 제거하고 또는 친화도 분석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비슷한 아이디어들끼리 묶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작성자에게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기도 하고 또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두 개인 경우 작성자에게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묶여진 아이디어를 대표할 그래서 레벨 1의 카테고리를 정하게 됩니다.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분리된 아이디어를 이런 슬라이드처럼 아이디어를 여기에 각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게 되면 이런 피시본 다이어그램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선택사항으로 향후의 과제 관리를 위해서 이 아이디어 포스트잇마다 순서 번호를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그림은 갭 모델을 변형한 평형 갭 모델입니다. 프로세스의 위상차를 위아래 상하 간격으로 나타내고 좌우에 시간적 개념을 표현한 이 모델의 부가가치는 시간적 변화와 아울러 재설계된 프로세스의 마이그레이션 개념도 포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영자가 지금보다 생산성을 50% 높이고 불량률을 반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다면 성과 측정 지표를 향상하기 위해 업무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판단해야 하죠. 그런 다음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모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프로세스 재설계 방법으로는 블루 오션 전략의 ERRC 매트리스 전략이 있고 그것을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적절치 않은 프로세스를 제거하거나 줄이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가속시키거나 새로운 혁신적 프로세스를 창조하는 그러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범위 설정, 즉 스코핑은 분석 대상 프로세스의 범위를 정하는 사전 작업입니다. 그런데 문제 중심의 프로세스 범위 설정과 과제 중심의 프로세스 범위 설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분석된 프로세스 범위 설정으로 이렇게 이 범위를 이런 관점에서 쭉 분석해 놓은 것이 이 표에 지금 하나의 예로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